요즘에 너무 뜸했죠? 오늘은 유재석에 대한 얘기예요. 유재석 프로그램 시청률이 1%도 안 나왔다고.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프로그램 2개가 새로 했는데 둘 다 시청률이 1%도 안 나왔대요. 제가 최근에 엄청난 깨달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원하는 걸 얻는가,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TV 프로그램들이 다 노잼입니다. 요새 거실에 TV 안 놓는 사람들 정말 많죠. 이게 실제로 이게 왜 그러냐? 실제로 TV가 노잼입니다. 유튜브가 훨씬 재밌죠? 왜 그러냐면 이 방송사 관계자들에 의하면 일을 잘하시는, 콘텐츠를 잘 만드시는 분들은 싹 다 유튜브 쪽으로 넘어갔고, 물론 전부가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그렇다. 그러니까 당연히 방송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방송국은 회사다 보니까 정치적 집단에 가까워서 보니까 PD, 작가, 연예인 이런 사람들도 누가 각 잡고 밀어주면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죠. 연예인 같은 경우도 연예인 한 명이 엄청나게 특출한 재능을 가져가지고 잘 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세팅이나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보니까 결국 대부분의 스타들은 어떤 이해관계자나 회사가 발굴을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랑 다른 점이겠죠. 유튜브는 구글 자체는 회사일지 몰라도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개인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다 유튜브가 자연 발생적으로 알고리즘과 사람들의 정말 선호도에 탁해지는 것에 비해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밀어주고 만들어진 것이 크다 보니까 유튜버들보다 재능이나 뛰어난 면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가수, 연기 이런 전문 분야로 갔을 때는 다른 얘기지만 순수 콘텐츠 크리에이팅의 측면에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국민 가수, 국민 여동생, 국민 MC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취향을 좀 강요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는 TV 꺼버리고 유튜브로 도망가면 되니까. 근데 유재석과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유튜브가 한국에 들어와서 대중화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새로운 크리에이터는 계속 생겨나고, 또 알고리즘 속에서 계속 이 크리에이터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은 질릴 틈이 없죠. 근데 TV 속의 세상은 아직도 정치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식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유느님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고액 강의를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고액 강의에다가 1,000만 원 정도를 태우신 분이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돈을 버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무리해서 쾌척을 했는데 그 돈이 회수가 안 된 거죠. 이게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영양제를 팔게 만들어주는 강의였어요. 쿠팡 같은 데서 보통 영양제가 미니멈이 몇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병에 든 영양제 이런 거 뭐 최소 5,000병, 10,000병 이렇게 생산해야 되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 300병만 제조를 해도 이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영양제를 파는데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다 하는 강의인데, 강의료는 250만 원인데 영양제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조 비용, 상세 페이지 비용, 마케팅 비용 뭐 등등 해가지고 토탈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레시피로 영양제를 대량으로 찍어 놓고서 그 강사는 참고로 그 영양제 찍어놓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예요. 그냥 수강생이 한 달에 100명씩 나오니까 100명한테 그냥 300통씩 나누는 거야. 똑같은 영양제를. 누구는 신장 영양제 하고 싶다 그러면 신장 하고 싶은 사람 20명 있으면 20명한테 나누고, 누구는 변비 쪽 하고 싶다 그러면 변비 쪽에 한 30명 이렇게 나누고.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 통화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정말 너무 순진해. 이런 온라인 셀링하는 사람들 중에 잔뼈 굵어가지고 사기꾼들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강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만 꼬아가지고 이런 강의를 팔까?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강의가 뭐 사기성이 짙다, 이건 거짓이다, 이거는 돈을 벌게 해준 내용이 아니다라고 소송을 건다고 해도 강의료 250을 돌려받겠지만 그동안 들어갔던 다른 비용들은 돌려받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들어간 비용이 제조 비용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는 뭐 1,000만 원을 수금을 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중에 750만 원 받고 250을 다시 내주더라도 상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죠. 당연히 그 원가는 750만 원보다 훨씬 쌀 거고요. 영양제 한 통을 거의 소매가에 팔았을 거예요. 한 통에 생산하는 비용이 많이 3,000원이다. 그러면 한 12,000원에 팔았겠지. 그러고서 쿠팡에 25,000원에 올려라 이렇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500개 생산해가지고 2달째 10개 팔았대요. 근데 광고비까지 하면 훨씬 더 적자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강의를 어떻게 팔았나, 엄청나게 복잡한 루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냥 상세 페이지 하나 딱 있는데 거기에 카카오톡으로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번 달 뭐 매출 인증합니다, 그리고 쿠팡 어드민 화면 들어가서 어드민 화면에 찍혀 2억, 1억, 2천원 이런 거 인증하는데, 사실 다 조작할 수 있는 증거들이잖아요. 카톡이야 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고, 쿠팡 어드민 화면
소비자한도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1억 찍고 싶다 그러면 그냥 3,000원에 팔아야 되는 제품을 30만 원에 올려놓고 판매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쿠폰을 다시 엄청나게 싸게 매겨가지고 팔면 되거든요. 쿠폰 매기면 어차피 소비자한테는 그게 다시 3,000원 노출이 돼요. 그런 시스템이지만 나한테 매출은 30만 원 찍히는 거죠. 쿠팡도 이상해.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혀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인증들을 여러 개를 박아놓고서 나는 내 매출은 물론 높지만 나의 수강생 매출로 인증하는 강사다라고 하면서 정말 효력이 있는 국세청의 매출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인증하지 않고 쿠팡 어드민에 찍힌 매출 그리고 카톡 매출 대표님 이번 달에 얼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그냥 친구한테 야 카톡 나한테 보내봐 할 수 있는 그런 매출로만 인증을 한 거죠. 아니 그런 인증만 박아놓고서 어떻게 그렇게 국가의 강의를 팔 수 있나.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거의 연금술을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상세 페이지를 보고 설득이 당한 사람들은 정보가 없는 초보들이겠구나.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보고서 뭐야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인증이라 그래 꺼버려 하는 사람 말고 우와 나도 이런 매출 낼 수 있는 거야? 대단한데 나도 해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만 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아주 짜치는 초급 수준의 정보를 일부러 거기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처음이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웠나? 이걸 요약하면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콘텐츠를 스스로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 중에 속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유튜브를 아예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엄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저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세요. 하루에 한 8시간 볼 거예요. 네, 와이파이 없으면 안 돼. 그럴 정도로 우리 엄마는 되게 적응을 잘하신 편인데 제 나이 또래인데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제가 사람들이랑 대화는 잘 안 하지만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을 때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유재석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보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뭐 TV 20년 동안 나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별 생각 없는 거죠. 그냥 익숙한 얼굴에 나와 좋다. 그러고 그냥 비판적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 비판적인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애초에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의 방송국들이 아직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인터넷 뉴스에서 유재석 이번에 1% 시청률 나와가지고 이제 뭐 입지가 흔들린다 이렇게 나와서 베스트 댓글도 이제 지겹다 그만 나와라 뭐 그래도 끄덕없죠. 왜냐면 댓글 다는 사람들은 어차피 TV를 안 보고 뭐 주석이 나오네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TV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최소 대한민국의 절반이다. 저는 진짜 옛날 솔직히 말하면은 무한도전 그 시절부터 제발 유재석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방송국에서 유재석을 꽂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유재석이 좋아서 꽂는 게 아닐 거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 시청률이 안 나와도 계속 꽂을 수도 있을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방송국은 생각보다 국민의 여론이나 생각으로 돌아가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즘에 연예인들의 정치적 발언 논란이 있잖아요. 왜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더 자신 있게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왜 처음에 그런 일을 했는지. 뭐 소신으로 한 건 아니겠지. 그냥 인기를 위해서 한 건가? 근데 인기를 위해서 한 아이돌들도 있지만 되게 소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막 진짜 집회 때마다 나오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왜 조용한지 모르겠네.